장례식장 이틀째 향을 정리하러 온 장례 지도사의 명찰에 적힌 이름 정도연.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어디서 일하세요? 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아서요. 도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오래전 일이라. 미정은 그 순간 확신했다. 25년 전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떠난 바로 그 남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다. 정도연 씨, 사람은 언젠가 자기 죄와 마주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하나 하려고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도망친 거예요. 미정의 외침이 빈소 안에 울려 퍼졌다. 25년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는 아직도 오래된 기와집들이 몇 채 남아 있습니다. 그중 골목 안쪽 끝자락에 자리한 단층집 한 채가 바로 윤미정의 집이었습니다. 붉은 벽돌이 군데군데 허물어진 담장 너머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침 소리, 약 봉지 뜯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발걸음 소리. 미정은 오늘도 남편 최성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는,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의뢰처럼 흘러나오는 말이었죠.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던 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먹었어. 약은 내가 챙겨줘서 괜찮아. 대답도 간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짧은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의 편안함일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미정은 창가에 놓인 약통을 정리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년간의 투병 생활로 성호의 어깨는 많이 좁아졌습니다. 한때는 든든하게 느껴졌던 그 등이 이제는 한없이 작아 보였죠. 미정은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자니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5살 봄날의 어느 오후, 대학로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날, 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30번도 넘게 공중전화 부스 앞을 오가며 전화를 걸었지만 벨소리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죠. 그날 이후 정도연이라는 이름은 미정의 인생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니, 지워졌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정도연.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지 얼마 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만큼은 여전히 미정의 가슴 한켠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사랑이란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도 그 이름만큼은 잊히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쯤은 누군가의 남편이겠지.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도연도 살고 있을까요? 혹시 미정을 떠올릴 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까맣게 잊고 살고 있을까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25년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정은 남편의 방에 저녁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약을 건네자 성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미정은 멈칫했습니다. 성우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원하던 삶을 살게 해주지 못했어. 미정은 잠시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성우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 옆에 남아줬잖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떠났지만 성우는 남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열정적이지 않았지만 변함없었습니다. 미정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고마움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미정은 남편의 약을 챙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남편의 방에서 큰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미정은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성우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정은 서둘러 성우를 부축했습니다. 성우의 몸이 미정의 팔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 몸. 미정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순간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미정은 성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미정은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버텨요. 하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미정의 손을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우가 미정에게 보낸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편안히 보내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최성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정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25년을 함께한 시간, 사랑보다는 의무에 가까웠던 날들, 그래도 함께였던 모든 순간이 이 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미정은 남편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미정은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얀 국화꽃,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3층 빈소에 최성우의 영정이 놓였습니다. 사진 속 성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건강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미정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진 한 장으로 기억되는구나. 살아생전의 모든 순간들, 기쁨도 슬픔도 결국 액자 속 한 장의 미소로 압축되는 것이구나. 유족분,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미정은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검은 한복이 몸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성우는 미정 옆에 있었으니까요. 비록 말은 없었지만 숨소리만으로도 존재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먼 친척들 모두 비슷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위로의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갈 무렵 빈소 입구에 낯선 사람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치고는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팍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도연 장례지도사. 미정의 시선이 그 명찰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도연. 25년 만에 다시 듣는 이름. 아니, 보는 이름. 미정은 재빨리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영정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도연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입니까? 전국에 수백 명은 있을 겁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미정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 향로에 꽂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남자는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인 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알아버렸습니다. 그 눈빛. 25년 전 대학로 카페 앞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눈빛. 슬픔과 미안함이 뒤섞인 말없이 떠나가던 그날의 눈빛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도연도 미정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영정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정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도연은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신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다 쓴 도연은 빈소를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하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나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족분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장례식장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미정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물 한 잔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은 계속해서 빈소 입구를 향했습니다. 혹시 도연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무슨 말이라도 건네지 않을까? 하지만 도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조문, 짧은 눈 마주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빈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속 성우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정도연이라는 사람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향 연기만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미정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미정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은 상주실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늙은 얼굴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눈빛. 그 눈빛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미안함? 그리움? 아니면 후회?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정은 밤새 뒤척이다 겨우 1시간쯤 잠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세면대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부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5의 나이, 주름진 눈가,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빈소로 돌아가니 벌써 몇몇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상주석에 앉아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어제 그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도연의 눈빛, 떨리던 손, 말없이 돌아서던 뒷모습,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은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정도연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검은 정장, 똑같은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향이 담긴 바구니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족분, 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도연은 향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타다 남은 향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미정은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졌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도연에게도 흘렀다는 증거였습니다. 미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디서 일하세요?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도연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은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오래전 일이라. 도연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미정은 도연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도연입니다. 25년 전 아무 말 없이 미정을 떠난 그 사람. 미정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정도연 씨. 미정은 조용히 도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향을 정리하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빈소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자기 죄와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날인가 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정을 마주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미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들은 대답이 고작 이것입니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하나 하려고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했다고요? 미정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떠났잖아요.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한 거예요. 당신을 잊으려고, 당신 없이 살아보려고 애쓴 거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도망친 거예요. 나한테서, 우리의 미래에서, 모든 것에서 도망친 거라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지인 한 명이 다가와 미정을 부축했습니다. 미정 씨, 괜찮아요? 잠깐 밖에 나가서 쉬어요.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미정은 다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한 달, 두 달, 1년 결국 포기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늘 당신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도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힘이 빠졌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공허함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나간 일인데. 미정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상주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빈소를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도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상주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과의 대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세면을 하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입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 성호의 몸을 관에 넣는 절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이별을 해야 한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빈소에 도착하니 장례식장 직원들이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칠을 한 나무관. 성우가 들어갈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미정은 관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족분, 곧 입관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미정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제의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입관은 장례 지도사의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도연은 의무감으로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도 도연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쏟아낸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지쳐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입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안실에서 성호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관으로 옮기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침착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을 의식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성호의 몸을 관 안으로 옮겼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유족분, 마지막 인사하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성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체온이 완전히 식어버린 손이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관을 덮겠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관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나무 뚜껑이었습니다. 천천히 관 위로 뚜껑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성호의 얼굴이 점점 가려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덮이기 직전 미정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관의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 다른 손 하나가 미정의 손 옆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도연도 관의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듯 닿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손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로의 말투였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연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성호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미정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뚜껑이 완전히 덮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손을 떼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거두었습니다. 직원들이 관의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땅땅땅. 망치 소리가 미정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관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정은 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미정 씨 곁에 있을 자격이요. 미정은 천천히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격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낼 기운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남편의 죽음, 도연과의 재회, 쏟아진 감정들,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 미정을 짓눌렀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난 무너졌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왜 떠났는지도 몰랐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버림받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성호 씨를 만났고 결혼했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내 곁에 남아줬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처럼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눈빛. 미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도연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분노와 그리움. 두 감정이 미정의 가슴 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정 씨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미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미정 씨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움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 사흘째,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어느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빈소 창문으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하늘, 흐르는 빗물, 그리고 어둠 속에 잠긴 도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하나둘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빈소에는 미정만 남았습니다. 아니, 미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듯 보였지만 떠나지 않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연결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화장장으로 갑니다. 성우와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미정은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미안해요. 온전히 당신만 사랑하지 못해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고백의 해방감이었을까요? 미정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드릴 게 있어서요. 도연은 손에 오래된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미정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통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부터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잉크 자국도 번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도연의 글씨, 25년 전 도연이 쓰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 읽지 못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너를 사랑하면서도 너 곁에 있을 용기가 없었어. 용서해줘.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미정은 다음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너를 보러 갔어.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어. 내가 웃고 있더라. 성우와 함께.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모두 5통이었습니다. 5통 모두 미정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도연이 간직하고 있던 마음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내려놓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성호. 미정은 깜짝 놀라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성호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제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성우와 도연이 친구였다고요? 그럼 성우는 알고 있었던 건가요? 미정과 도연의 관계를요? 제가 떠난 후에요. 성우 씨가 미정 씨를 만났죠. 그리고 결혼했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기다려요.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호 씨와 결혼한다는 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정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먼저 날 떠났고 성호 씨가 내 곁에 남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친구였다니. 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는 알고 있었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정 씨를 사랑했다는 것도요.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첫사랑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구라는 것을. 그럼에도 미정과 결혼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성호 씨가 왜 나와 결혼한 거예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미정 씨를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미정을 사랑했습니다.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왜 이 일을 맡은 거예요? 알고도요? 미정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제 벌입니다. 성호의 마지막 길을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제가 살아있고 성호가 죽었으니까요. 제가 도망쳤고 성호가 남았으니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성호 씨에게 빚졌습니다. 제 몫까지 미정 씨를 지켜준 사람이니까요.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성호야. 너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지게 했어.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미정은 울었습니다. 도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을 위해, 남겨진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위해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먼 곳에서 울려 퍼졌고 번개가 가끔씩 어둠을 가르며 빈소를 밝혔습니다. 미정은 상주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관 앞에 그대로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빗소리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미정은 무릎 위에 놓인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25년 전 도연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편지 속에는 그 이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내려놓고 성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성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미정을 웃게 만들려 애썼던 사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고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한결같았던 사람.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호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왔는지를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죠. 미정은 영정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도, 그 사람이 당신 친구라는 것도. 그런데도 날 사랑해줬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성호에게 제대로 사랑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온전히 당신만 보지 못해서요. 하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난 버틸 수 있었어요. 미정은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감사와 사죄가 담긴 절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미정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기운이 빈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족분, 괜찮으세요?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요.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성우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죠.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성우가 해줬습니다. 미정 씨 곁을 지키는 일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떠났지만 성우 씨는 남았어요. 남은 사람은 미워도 결국에는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미정의 말에 도연이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미정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놀라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용서라니요? 네, 용서요.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날 용서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는 것쯤은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사랑했던 사람을 잊으려 애를 써도 결국엔 마음 한구석에 남더라고요. 지우개로 지워도 자국이 남듯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가끔 생각나요. 대학로 카페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던 날이요.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죠.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25살의 미정이 보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던 모습. 도연도 그때를 기억하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오지 않았고 난 혼자 돌아왔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부족했나 수없이 생각했죠. 미안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미안하단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로는 부족해요. 25년이란 시간을 채우기엔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모자랐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흘려버린 감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성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연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25살 도연의 얼굴, 환하게 웃던 모습, 미정의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모습, 모두 선명했습니다.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나도 그 시절의 마음만큼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정.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정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미정이 처음으로 도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약하니까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성호 씨가 날 지켜줬어요.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요. 그 사람에겐 진심으로 고마워요. 미정은 다시 영정의 절을 올렸습니다. 도연도 따라서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떠난 사람에게 감사를, 남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미정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놓아줄 때가 됐구나. 성호도, 도연도, 그리고 지난 시간도. 영결식 날 아침, 하늘은 어제의 비를 씻어내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검은 한복을 단정히 입고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을 지나면 성호는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오전 10시 영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차례로 헌화를 올렸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관 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향로에 꽂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좋은 곳으로 가세요. 거기선 아프지 말고요. 미정의 속삭임이 향 연기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미정의 눈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인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그때 빈소 뒤편에서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관 위에 올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고맙다. 내 목까지 살아줘서. 미안하다. 혼자 짊어지게 해서.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연도 성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로서, 그리고 한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로서. 영결식이 끝나고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을 운구차로 옮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정은 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빈소를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꽃잎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장례식장 앞마당에 목련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성호를 위해 꽃비를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관이 운구차에 실렸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차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보. 25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도연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운구차를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할지,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을 지우려 애썼어요.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은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의 고백이었습니다. 미정은 몸을 숙여 땅바닥에 떨어진 하얀 목련 꽃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잎을 도연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때 못 건넨 마지막 인사예요. 그 순간 도연과 미정의 눈에는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전 못다한 이별, 못다 전한 마음, 그 모든 것이 하얀 꽃잎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꽃잎을 소중히 감싸주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운구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차를 따라 몇 걸음 걸었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정은 멈춰섰습니다. 도연도 멈춰섰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놓아줄 시간인가 봐요.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성호 씨도 그리고 지난 시간도 이제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다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주변을 맴돌며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위로처럼. 미정 씨, 저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죄책감도 미련도요. 도연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마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추억을 간직한 사람의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도연 씨. 미정이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정 씨. 그리고 행복하세요. 도연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그리움도, 용서도. 미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손 안에 꽃잎을 펼쳐봤습니다. 하얀 꽃잎이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도연은 그 꽃잎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마치 누군가를 향한 기도처럼.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마음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얀 꽃잎처럼, 봄날의 기억처럼 그렇게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작은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동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성우가 생전에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앉아 파도를 바라보던 그 바닷가였습니다. 이른 아침 해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바닷물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물가에 선 미정은 유골함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파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마지막 유골까지 뿌렸습니다. 비남을 안고 미정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내 옆에 있어줘서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성우가 이곳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요. 도연이 미정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은 국화 한 송이를 꺼내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은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봉사활동 다시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살아야죠. 아직은요. 미정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미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삶을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떠나가죠. 남은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하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요. 그래야죠. 미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친구로서요. 친구.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 그저 오래된 인연. 그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 씨도 건강하세요. 미정은 손에 든 국화를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하얀 꽃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파도 위에 떨어졌습니다. 꽃은 파도에 흔들리며 천천히 떠내려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저 멀리 어딘가로. 사랑은 끝나도 인생은 계속되네요.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정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친구니까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러죠 뭐.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의 모습이 사라지자 미정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국화꽃은 여전히 파도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미정은 신발을 신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미정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파도가 춤췄습니다. 고마워요, 성호 씨. 도연 씨도요. 덕분에 배웠어요. 미정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법, 놓아주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법. 모두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봉사센터에 다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 씨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과거의 상처도 아닌 그저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친구 같은 관계.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던 하얀 국화처럼 미정의 삶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지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